많이 몰렸어요. 10%에서 한 20% 정도 조금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일반 육개 사용하시면은 네. 보통 한 3만 원에서 4만 원, 많게는 이제 한 5만 원까지는 사용하시더라고요. 소비 확대는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1.2%. 특히 내수의 기여도가 컸습니다. 내수 중에서도 민간 소비는 소비 쿠폰 등의 영향으로 지난 2분기보다 약 3배 정도 오른 1.3% 증가했습니다.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겁니다. 미국 관세 여파에도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1.5% 증가했고 증시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한 것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정부는 상법 개정과 불공정 거래 척결 등 정책 효과도 증시 상승에 동력이 됐다고 해석했습니다. 정부 자료에는 바이더딥이라는 문구까지 등장했는데 떨어질 때 사라는 증시 격언을 소개하며 국내 증시가 상승 여력이 더 있다고 평가한 겁니다. 아직도 주요국에 비하면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결국은 주식시장이 경상화되는 과정이다. 수출이 버텨주고 내수가 성장을 견인하며 정부는 경기가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고 평가했습니다. 연간 성장 전망도 기존 0.9%에서 1%대로 상향 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어제 4,000선을 돌파했던 코스피가 오늘은 일부 조정을 거쳤는데요. 한국 증시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으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불공정 거래가 확실히 근절돼야겠죠. 정부의 주가 조작 근절 대응단이 이른바 폐가망신 2호 사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남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여의도의 NH투자증권 본사. 금융당국 주가 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들이닥쳤습니다. 이 회사 임원 A씨의 불공정 거래 혐의를 포착한 겁니다. 지금 단계는 증거를 확보하고 추후에 직접 조사를 하게 됩니다. 기업금융 업무를 하는 A씨는 2023년부터 공개 매수 정보를 지인들에게 흘려주고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개 매수는 경영권 확보를 위해 주식을 장외에서 정해진 가격으로 사는 건데 공개 매수가 발표되면 해당 주식의 주가는 보통 상승합니다. A씨는 가족과 직장 동료 등 3명에게 정보를 흘려 주식을 사게 했고 공개 매수가 발표되고 주가가 뛰면 팔아서 이익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챙긴 부당이득이 20억 원에 달합니다. 이들은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차명 계좌 수십 개를 이용했고 A씨에게는 거액을 입금했습니다. 정보 제공의 대가로 추정됩니다. 특히 NH증권은 지난 2년 동안 국내 주식 공개 매수 55건 중 28건을 담당했는데 정부 합동대응단은 기밀 정보를 관리해야 할 간부가 이를 빼돌렸다는 점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폐가망신 2호 사건으로 시장에서는 이런 사례가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대응은 우리가 코스피 5천을 이루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가가 저평가된 원인 중에 하나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시장의 의심이었거든요. 합동대응단은 추가 공모자나 부당이득이 있는지 더 확인해 엄중히 처벌한다는 계획입니다. NH투자증권은 해당 임원에게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고 소상히 소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오늘 자신의 재판에서 김건희 씨에게 통일교 측이 건넨 샤넬 가방과 목걸이를 전달한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진술했습니다. 먼저 오늘 재판 내용을 유서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김건희 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던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오늘 자신의 재판에 출석해 좀 더 구체적으로 김 씨에게 통일교의 선물을 전달한 과정을 털어놨습니다. 김 씨의 측은 유경욱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샤넬 가방 등을 건넨 건 김건희 씨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여러 차례 입장을 뒤집은 전 씨를 향해 재판부도 직접 질문을 던졌는데 유 전 행정관에게 선물을 전달한 뒤 김건희 씨와 통화한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전 씨는 김건희 씨가 그 물건을 받은 것까지 확인했다고 답했습니다. 처남을 시켜 3차례에 걸쳐 김 씨 측에 선물을 건넸으며 그때마다 김 씨 본인과 직접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김건희 씨가 처음엔 받기를 꺼리다가 그 다음부턴 쉽게 받은 것 같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재판부에서 안 받겠다는 김 씨를 전 씨가 설득한 것인지 묻자 자신이 김 씨에게 통일교가 마음의 선물을 주는 건데
먹거리의 것이 뭐 있느냐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김 씨 측이 다시 선물들을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이유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 물건으로 인해 말썽이 나든지 사고 날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전 씨의 법당에선 김건희 씨가 예전에 쓰던 휴대전화도 여러 대 발견됐습니다. 전 씨는 특검 조사에서 김 씨가 애군을 떼어내기 위해 맡긴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전 씨가 통일교 선물 전달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어 이르면 다음 달에 변론이 종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특검은 김건희 씨를 건진법사 재판에 증인으로 부를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상입니다. 오늘 재판에서 전성배 씨가 기억을 잘 못하는 것도 있었는데요. 김건희 씨가 진술과 관련해 거짓말을 하게 했는지 여부인데 관련해서 자신의 재판에서 말하겠다던 전 씨가 오늘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김지성 기자입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잃어버렸다는 진술을 번복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재판부는 심리에 들어가기 전 전 씨에게 법정에서 수사기관과 다른 진술을 하는 이유가 뭔지 물었습니다. 전 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선 전달 과정을 모면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며 법정에서는 모든 것을 진실대로 말하고 진실 속에서 처벌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단계에서 김건희 씨 또는 김 씨 측과 협의를 한 뒤 진술했냐는 질문에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김건희 씨 재판에 나와 김 씨가 거짓말을 시켰냐는 특검의 질문엔 자신의 재판에서 말하겠다고 한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자신이 금품을 전달하고 돌려받는 과정은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면서도 외부로 알리지 말라는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정작 말하기를 주저하고 있는 겁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몇 가지 질문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생각이 나면 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건희 씨 측은 전 씨가 돌려받은 목걸이 등을 특검에 제출했을 때도 김 씨가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전 씨가 지난번 김 씨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금품 전달 사실을 밝혔을 때도 진술을 제외하면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것을 아느냐며 전 씨에게 묻기도 하는 등 전 씨 진술의 신빙성을 집요하게 추궁해왔습니다. 전 씨가 향후 재판 과정에서 김 씨 측으로부터 진술 회유나 압박을 받았다고 폭로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오늘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의혹에 대한 명태균 씨의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명 씨는 김건희 씨가 당시 김태호 의원을 경선에 나오지 못하게 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박종훈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는 국감장 앞에서부터 공천 의혹 폭로를 예고했습니다. 오늘 과반수가 어떻게 공천받았는지, 그다음에 경남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바보인지, 경남이 꼬라지가 뭡니까? 국감 시작 전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따로 명 씨를 찾아 이렇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고생만 하고 안 됐다. 하는 말이 좋아요. 오는 날 세상 좀 시끄럽게 하지 마라. 누가야? 하지만 명 씨는 지난 2021년 당시 박완수 국회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자택을 방문한 뒤 공천이 이루어졌다는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박완수 지사 공천을 받는 과정에 받을 수도 개입을 직접 하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박완수 지사님 모시고 왔다니까? 그 윤석열이 뭐라 했겠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예? 아니, 공천 주지에 왜 안 줘요? 그러면서 지사 공천에도 김건희 씨가 개입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가 김태호 못 나오게 했어요. 아니, 그 김태호는 왜 못 나오겠습니까? 여사가 불렀다니까? 내가 그래서 김태호한테 전화를 해요. 예. 그래서 큰 결심했었습니다. 박 지사는 윤석열 부부와 상관없는 정당한 공천이라고 반박했고 여당 의원과 거센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저한테 지금 수사하는 겁니까? 뭡니까? 답변을 제가 하겠단 말입니다. 왜 이 기회를 안 줍니까? 지금 지사님! 아니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제가 수사기관입니까? 제가 국민을 대표해가지고 국민들이 궁금하고. 아니 지금 이번 국감에선 명태균 씨 의혹을 두고 여야 간 대립이 이어지면서 지난 3월 산청 산불과 산사태, 부산 경남 행정통합 문제 등 현안들은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MBC 뉴스 박종웅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감사에서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또 외통위 국정감사에서는 북미 회담과 관련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곧 북한의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 주요 발언들 모아봤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국회 정무위 종합감사에서는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의 기념관 사적 유용 논란과 역사 왜곡 발언 논란 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 관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르자 권오울 국가보훈부 장관은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김 관장의 거취 문제를 우회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감사와 별도로 하는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교육위에서는 중국 관련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중국이 국내 여론에 개입할 우려가 있다며 그동안 제기해온 서울대 시진핑 자료실 폐쇄를 오늘도 강하게 요구했고 폐쇄에 관한 청원이 4만 7천 명 넘게 청원을 했어요. 동문들이 이거 철회하라고 요구했던데. 민주당은 중요한 연구자료가 소장돼 있는 데다 박근혜 정부 때 설치된 곳이라며 국민의힘의 반중 행보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2015년 10월에 설치됐네요. 예. 그 당시 어느 정권 시절이었죠?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네요. 농해수위에서는 미국사의 수입 쿼터 조정 가능성을 두고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사의 수입과 관련해 쿼터를 늘릴 수 있다고 발언했다며 농식품부를 패싱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외교부 장관은 협상 주체가 아니라며 조정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쌀과 쇠고기는 처음부터 이거는 레드라인이다 하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외통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의 결심만 남았다며 북미 회담과 관련해 곧 북측의 입장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늘 또는 내일 중에 북의 김여정 부부장 정도를 통해서 입장 표명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북미 정상회동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흔들렸던 상태를 돌려놓을 수 있는 일대의 전환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네, 여기는 에이펙의 도시 경주입니다. 에이펙 공식 주간 이틀째 21개 회원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협력을 목표로 경주에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협의체는 조율과 진통을 반복하면서 금요일 정상회의를 향해 순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회의를 이틀 앞둔 내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시작으로 회원국 정상과 대표단이 속속 한국에 도착합니다. 에이펙은 각국 정상들의 협력체인 동시에 이 지역 경제계 최고 인사들로 CEO 서밋이라는 이 별도 회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만찬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는데요. 그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윤수 기자. 네, 2시간 동안 이어진 만찬은 조금 전 마무리됐습니다. 참석자들은 대부분 빠져나간 분위기고요. 이번 환영 만찬은 CEO 서밋의 첫 번째 공식 행사였습니다. 이곳 경주 화랑마을에 있는 어울마당 야외에서 스탠딩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정부와 국내외 기업인, 외교 사절단 등 천여 명이 참석해 한국 음악을 즐기며 교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주 한우와 동해 전복 같은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전통 음식부터 할랄과 비건 같은 다양한 음식이 준비됐습니다. 우리 정부에선 김민석 국무총리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했고요. 사이먼 칸 구글 CMO,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 등 주요 경제인들과 마티아스 콜만 OECD 사무총장 등도 참석해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네, 내일 별도의 개막식이 열리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특별한 인사가 기조연설을 한다고요? 네, BTS의 RM 김남준 씨가 내일 오후 CEO 서밋의 연설자로 나섭니다. K-팝 가수가 에이펙 연설을 하는 건 처음인데요. K-문화, 소프트파워의 중요성을 주제로 약 10분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에 앞서 오전 9시 반 공식 개막식에선 최태원 대한상의회장이 계획사를 발표하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CEO 서밋에서 기업인들을 상대로 특별 연설을 할 계획입니다. 15년 만에 방한으로 화제가 된 엔비디아 젠슨 CEO는 마지막 날 AI를 주제로 연설하는데요. 그에 앞서 젠슨 황은 내일 서울에서 삼성 이재용,
현대차 정의선 회장과 함께 만찬을 가질 예정이어서 새로운 협력 방안이 나올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주에서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일 트럼프 대통령을 시작으로 21개 회원 정상과 대표단이 속속 한국에 들어와서 그들만의 공식 일정을 시작합니다. 과연 정상들은 어디에서 묵고 정상회의 만찬에는 또 어떤 음식들이 차려질지도 관심이 큰데요. 이번 정상 만찬 음식은 예능 프로그램으로 유명해진 한국계 에드워드 리 셰프가 지휘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김세영 기자입니다. 주요 정상들의 숙소는 에이펙의 본 무대인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를 중심으로 배치돼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묵게 될 힐튼 호텔이 차로 1분 거리에 있습니다. 남쪽으로 약 7km 떨어진 코오롱 호텔에는 11년 만에 한국을 찾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박 3일간 머무릅니다. 약 50년 전통의 이 호텔 인근엔 천년고찰 불국사가 있습니다. 취임한 지 열흘도 안 돼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일본 다카이치 총리의 선택, 라안셀렉트 경주호텔은 2005년 에이펙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열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숙소 일대에서는 삼엄한 경계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곳 라안셀렉트 호텔은 에이펙 정상회의 첫날인 오는 31일 공식 만찬이 예정돼 있어 더욱 주목됩니다. 보안상 만찬 직전까지 메뉴가 비공개지만 개최지 경주의 식재료는 꼭 등장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산과 바다가 모두 둘러져 있는 경주의 특산물, 한우, 가자미와 된장이 어우러진 요리가 등장할 예정인데 한국의 전통 식재료로 정상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요리팀은 한국계 미국인 에드워드 리가 지휘합니다. Both the beauty of traditional Korean food, also that Korean food can also be innovative and global. 2년 전 백악관 국빈 만찬에 초청됐던 에드워드 리 셰프는 당시에도 우리 식재료인 잣과 고추장을 활용한 요리들을 차려냈습니다. 여기에 만찬에 빠질 수 없는 술 역시 교동법주와 안동소주가 후보군으로 꼽히면서 이번 에이펙은 각국 정상들에게 위상이 달라진 K푸드의 진미를 맛보일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경주에서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네,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는 지붕 없는 박물관, 경주를 알리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첨단 기술과 만난 이른바 K컬처가 경주 전역에서 뽐내고 있습니다. 박성화 기자가 소개합니다. 첨성대 외벽에 신라시대 천문학자가 등장합니다. 사다리에 올라 밤하늘을 관찰하니 커다란 달과 별이 떠오릅니다. 신라시대의 천문학자들이 어떻게 첨성대를 이용해 하늘을 관찰했는지 첨단 기술로 재현한 겁니다. 이렇게 별을 관찰을 했겠구나라는 것들을 상상을 할 수 있게 해서 외국인들한테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옛 선조들이 그린 별자리 지도 역시 후손들의 기술로 실감나게 재탄생했습니다. I think what's incredible, it's good because it tells everything about the history of the observatory and 첨성대 앞에선 조선시대 효명세자의 궁중연회를 재현한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It's very impressive. The colors, the music, it's very traditional. 에이펙 정상회의는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는 경주의 멋을 알리는 기회입니다. 대릉원에선 고분을 도화지 삼아 신라의 찬란한 순간들을 담은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 정상들의 숙소와 회의장이 밀집한 보문단지도 화려한 빛의 쇼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경주의 주요 유적지를 돌며 창밖으로 옛 풍경을 되살리는 골든 신라 엑살버스에선 우리나라의 과거와 미래를 한 번에 누릴 수 있습니다. 신라 모습을 아무래도 바로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하니까 모르시는 외국분들에게도 바로 와닿을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국립경주박물관에는 현존하는 신라금관 6점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1921년 금관총 발굴 이후 전국에 흩어져 있던 신라 금관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건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올해가 처음입니다. 경주에서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 문제 최근 연속해서 전해드렸는데요. 해마다 반복되는 예산 낭비, 이제는 정말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기자의 눈 리포트는 도윤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벚꽃 여행지로 유명한 일본 오사카성.
싱가포르의 인공정원 가든스 바이 더 베이, 파리의 심장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호주의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지방 의원들이 그동안 많이 찾아다닌 해외 출장지입니다. 관광명소 일색입니다. 이거는 노예할까가 다 좋아요. 공짜로 나라에서 보내주는 건데. 경찰 수사도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항공권을 조작해 예산을 축낸 범죄 혐의가 속속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사전 심사는 허술했고 결과 보고서도 대놓고 공무원한테 쓰라고 시키기 일쑤입니다. 그냥 알아서 타이핑을 해가지고 거기다 내 사인 한번을 해가지고 내보내요.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전부 확인해봤습니다. 2년 연속 해외 출장을 안 간 의회는 서울 종로구, 부산 북구, 충북 음성군 3곳뿐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해마다 자신들이 예산 짜고 그 돈으로 해마다 해외를 나가는 겁니다. 저도 다녀왔기 때문에 제가 이 발언에서 저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가서 무엇을 배우고 깨치고 우리 구에 적용 가능한 어떤 사업을 배워온다라기보다는 사실 그냥 정말 유희성 출장이 맞거든요. 지방의회를 감시하거나 견제할 장치는 없습니다. 윤리특별위를 여는 것도 의원들 권한입니다. MBC 연속보도 이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외유성 출장이 확인되면 참여의원 전체의 출장을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취재 내내 해외 출장이 정말 필요한가 근본적인 의문이 계속 들었습니다. 3년치 실태를 들여다본 권익위 조사관은 모범적인 사례가 한 군데도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지방의회를 없애자는 말까지 나옵니다. 외유성 해외 출장,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기자의 눈 도윤선입니다.